안녕하세요. 서울대 꼴찌 이성빈입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 지도 6개월이 됐네요. 시간 빨라요, 그쵸? 언제 이렇게 지났나 싶네요. 사실 제가 안성에 와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고 그 전까지도 제가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대 꼴찌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서울대를 나왔을 뿐 갖춘 기술력도 없고 제가 전공을 살리지도 않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안성에 와서 제안을 받고 무턱대고 영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버가 된 거고 그때부터 영상 편집도 시작했고 저는 영상 편집, 쉽게 말해서 저는 심지어 포토샵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 제가 영상 편집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들을 거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걸 6개월 동안 제 손으로 계속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도 제가 이제 영상 편집으로 다른 곳에 광고 만들어주는 일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영상 편집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단 6개월 만에. 제가 생각보다는 똑똑한가 봅니다. 저는 생각 못했거든요.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면 뭘 이룬 게 없잖아요. 사업하다가 망하고 카페 하다가 잘 되다가 망하고 거기서 기술적으로 배울 건 없죠. 사업할 때도 대표니까 기획자로 활동을 했고 제가 하는 일이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이런 류의 일이었지 개발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킬이 발전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에 오기까지 기술 하나 없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보면 기술 하나도 없던 제가 영상이라는 거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성공적으로 영상을 시작한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문가처럼 제작하지 못해요. 하지만 유튜버 수준의 영상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게 됐고 편집 툴을 다루는 실력 또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다 제 유튜브를 지금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왜 오늘 영상을 켰느냐? 스튜디오 영상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제였죠? 어제가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은 지금 또 어떤 마음일지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좀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를 갔지만 재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능에 실패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적이 오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발전시키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공부 이야기는 아껴뒀다가 내년 수능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된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된 친구도 있을 건데 대부분은 사실은 기대보다 못 미칠 거거든요. 사람은 만족하는 순간보다 불만족하는 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이곳이 아른거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조금만 더 했으면 내 실력보다 조금 더 나은 여기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사람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끝났잖아요. 이제 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고 그리고 지금은 즐길 때죠. 너무 열심히 달렸잖아요. 이제 즐길 때입니다. 어떤 스텝을 밟아가든 간에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능 치고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첫 수능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어요. 공부를 못하던 애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수능을 6개월 남겨놓고 고3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제 목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였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재수하려고 했습니다. 반에서 16등 하던 애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도 아니고 외고도 아니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16등 하던 애가 반에서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먹는다고 서울대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별 기대가 없었고요.
대신 원래는 삼수를 계획을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 때 수능 입시 제도를 보면 첫 수능과 재수까지는 학교에서 받은 내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삼수 때부터는 비교 내신이라는 걸 가지고 갔어요. 즉 제가 받은 수능 점수에 이제 내신 점수가 매칭이 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성적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져요. 이제는 제가 반에서 16등 했던 애가 아니라 수능을 400점 만점 받으면 내신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비교 내신입니다. 그게 삼수부터 가능했고, 제가 말했잖아요. 고3 때 반에서 16등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애가 서울대 지망하는 애가 내신이 어떻겠어요? 서울대 전체에서 꼴등이겠죠. 서울대 반에서 16등 하는 애가 서울대를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꼴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수능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최소 3수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재수 때 서울대를 갔죠. 비교 내신까지 안 가고도 갔습니다. 왜? 수능 점수가 서울대 공대 전체에서 탑을 했기 때문에 비교 내신 적용 안 하고도 다행히 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첫 수능 치고 나서 제가 어땠을지 저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났다는 뭔가 해방감밖에 없었어요. 의무적으로라도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기대는 없었고 좋은 대학 갈 생각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해방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 첫 번째로 했던 거는 당연히 뭐 원서는 썼죠. 그냥 수능은 쳤으니까 원서는 쓰고 대학은 걸어놨어요. 갈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부산대학교를 붙었어요. 부산대학교를 붙었는데 거기 OT고 뭐고 하나도 안 갔어요. 왜? 여기는 내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첫 수능을 치고 했던 거는 면허시험 치러 갔어요. 운전면허. 근데 면허시험 치러 갔을 때 느꼈지만 제가 생각보다 운전을 잘했더라고요. 거의 퍼펙트하게 통과했어요. 기능시험 10분이었나 모르겠는데 제일 빨리 돌았어요. 압도적인 속도로 돌았었고 뭐 다 프리패스였습니다. 생각보다 공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저는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에서 공간 도형, 뭐 확률 통계, 뭐 미적분,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저는 공간 도형이라고 봤는데 저는 공간 감각이 좋아서 공간 도형도 잘했습니다. 그래프 당연히 잘 그렸고요. 3차원 그래프도 잘 그렸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허부터 쳤고 그 다음에 그냥 고등학교 때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거의 왕따 수준이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그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술을 거의 못 마셨던 것 같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뭐 했지? 집에서 게임했어요. 제 게임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게임 대회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은 야 차라리 프로게이머라도 해라. 그걸로 바로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게임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유행했던 게임은 포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명이 뭐였지? 아무튼 포트리스 계급 체계에서는 한 명의 금관과 10명의 은관이 있어요. 이 11명이 왕이에요. 왕. 이 포트리스 전체 세계관에서 수십만 명 되는 유저 중에 11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깨부수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이라도 지면 랭킹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팀을 이뤄서 양학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걔네들을 깨부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포트리스 부산대회 나갔을 때도 3등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팀이 좋아서 모르겠는데 2대2 팀전의 컨셉으로 나갔던 거였는데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반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나간 거예요. 당연히 그 친구 계급은 해골이었고요. 둘이서 나가서 저 혼자서 날아다녀서 3등을 한 겁니다. 전 포트리스는 그랬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디아블로2를 했습니다. 디아블로2 대회도 나갔었어요. 그만큼 저는 게임을 좋아했고 수능 끝나고 면허 시험을 치러 다니면서 게임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어요. 그게 첫 번째 수능 때의 제 모습이었고요. 저는 원래 재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2월 달에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갔어요. 어머니한테 꼭 재수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2월까지는 재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멘탈의 데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목표로 하던 대학이 첫 수능 때는 없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라는 큰 목표는 있었는데 첫 수능 때는 못 갈 걸 알았기 때문에 목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목표대로 이뤄갔던 거죠. 자, 근데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는 그래도 저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전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거든요. 일단 금수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살면서 물론 부모님이 부족하지 않게 부모님 스스로의 뼈를 갈아 가시면서 저에게 많은 걸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는 거는 못 느끼고 살았긴 했지만
그래도 금수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모든 걸 풍족하게 산 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은 어쨌든 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았었고 힘든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힘든 일을 겪고 이겨내고 했기 때문에 제 멘탈은 좀 단단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수능친 친구들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어떤 것 같으세요? 세상이 어떨까요? 역시나 우리는 명문대를 나와야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는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명문대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은 세상이라는 걸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서울대를 나왔긴 했지만 저는 뭐 서울대 꼴찌였기 때문에 뭐 서울대 타이틀 달고 어떤 기업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저는 거의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치과라는 데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고 어떤 마케팅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일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대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실력이 중요해요. 저랑 지금 같이 일하는 그리고 저보다 직급이 높은 이 사람들은 대학교를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실력이 누구보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실력의 시대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옛날에 스타트업 했을 때도 제 밑에서 같이 일했던 제가 대표였으니까 제가 꾸렸던 이 팀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 대학교가 좋았던 친구는 제일 좋았던 게 중앙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학교가 결정을 짓는 시대는 아니었고 저도 그걸 느끼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물론 목표를 했던 걸 이루지 못했다면 좌절감이 드는 게 누구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이번에 쳤기 때문에 힘든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목표를 했다면 이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도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설계한 대로 꿈꾸는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수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20년 가까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쵸? 이거보다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성인이 되잖아요. 이런 일을 점점 빠른 빈도로 찾아와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첫 번째 큰 일까지 20년이 걸렸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짧아진 주기로 여러분들에게 큰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1년도 안 돼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에 대해 견디는 첫 번째 면역, 첫 번째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예방주사를 잘 맞아 놓으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찾아와도 나는 내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저야 물론 이루고자 하는 걸 처음에 이루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주기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못 이루는 것들에 대한 주기는 훨씬 짧게 다가왔어요. 저희 마음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제가 겪어온 일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적으로도 그런 게 있었고 뭐 다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돈은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뭐 돈이 그렇다고 엄청 많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반드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진 않지만 돈이 없고 돈이 나중에 나의 목을 재워올 때는 돈이 사람을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진짜 많습니다. 은행으로 저는 사고 제2금융 아니 제3 4금융 지금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웃으며 살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일 시작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역력이 어릴 때부터 잘 키워지긴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죠. 여러분들이 수능에 지금 실패한 그 절망감 있죠? 저도 언젠가 그 절망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느꼈고 그걸 여러 번 느꼈잖아요.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2살의 나이에 새로운 일,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뛰어노세요. 뛰어노는 게 싫다.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강연을 듣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보든 영풍문고 같은 서점에 가서 책을 읽든 공부하지 말고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인생에 발전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거를 시도하세요. 지금은 공부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라고요. 공부하는 거는 1년 뒤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쌓여서 미래가 되겠지만 그거 말고 지금 당장은 나의 마음과 그걸로 나의 큰 미래를 돌봐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생에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필요해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길라잡이, 두 글자로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특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저출산 시대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수능을 친 세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들은 형제가 없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한 명을 낳아서 키웠다는 건데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한 명이 없으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건데 그렇게 자랐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걸 해줬을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멘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내가 문제 해결을 하고 내가 해나가는 것들을 수도 없이 쌓아와야 여러분이 이제 훌륭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역력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아까워서 키워주지 못했어요. 내 자식이 너무 아까워서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못 키워준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진짜 훌륭하고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이 사람은 그냥 약간 성인 같은 사람이고 내가 봐도 멋진 사람이면 부모님을 멘토로 두고 길라잡이로 두고 따라가면 되는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러신 부모님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을 거고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거고 삶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을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했을 거고 함께 궁리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부모는 아니지만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악착같이 여러분들 키워냈잖아요. 남는 건 뭐다? 트러블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가치를 좀 추구하고 싶은 나이가 됐을 때 부모님들하고 충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은 일을 아득바득 갈면서 돈 벌면서 여러분들을 키워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의 삶을 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멋지게 살고 싶어. 멋지게 살면서 돈 벌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끝없이 헌신을 했지만 여러분은 부모님과 끝없이 이제 트러블을 만들어내게 되고 나중에 안 보게 됩니다. 연락도 자주 안 하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 멋진 사람이 돼야지. 멘토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돈 밝히는 사람 땡.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땡. 여러분들에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딩동댕동. 그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꼭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요 동네 형한테도 배우고요 인간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삼촌도 만나고 친척도 많이 만나고 지내고 어디선가 배울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핵가족도 이제 극심한 핵가족이 돼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나의 이 좁은 유대감만 생기는 이런 관계를 20년 동안 이제 이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서 배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멘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카메라를 한 번도 안 본 거고 여러분 멘토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길라잡이가 없어서 그래요. 물론 내가 멘탈이 탄탄하면 멘토 필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근데 흔들리는 멘탈이 안 잡히잖아요. 자꾸 친구랑 이야기해도 해소가 안 돼요. 부모님하고는 싸움만 나요. 필요한 게 멘토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느냐?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도 보고 책으로도 찾아보고 찾아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안성에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27인가 28대 다짐을 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길에 꽃 한 송이라도 심고 죽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었던 게 이 세상에 더 좋은 일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는 27인가 28대 그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에 아주 작은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 거고요. 제가 살아있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다는 거, 저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봐 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거고, 당연히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알려지거나 내가 알게 되는 순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정신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정신과 요즘 너무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픈 현실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해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것대로 존중하고 존경해드리고요. 대신 내가 부모님하고 다른 결을 가지고 싶으면요, 부모님과 싸우지 말고 나만 다른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능을 향해 달려가느라 다른 걸 돌아볼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아니면 2달 동안은 그런 걸 돌아보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수능이 됐든 아니면 대학이 됐든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됐든 여러분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자고요. 아시겠죠?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으로 끝내고, 스튜디오잖아요. 이제부터 좀 자주 썰을 풀게요. 저도 재미난 일을 진짜 많이 겪었어요. 썰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아냐고. 그만큼 썰이 많은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멋지게 사세요. 인생의 가치관, 그런 사람이 돈을 벌어서 여러분도 멋진 인생, 세상도 더 멋지게 만들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인생은 퍼즐 같아 맞춰가는 게임.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재림. 첫 관문은 넘었어 그저 시작일 뿐. 길은 길고 발걸음은 천천히든. 내 인생의 왕이 될 거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야. 전투는 질 수도 있어 괜찮아. 전쟁은 내가 꼭 이길 테니까. 수많은 시험이 날 기다리겠지. 그 과정 속에 내가 나를 찾겠지. 성공은 순간, 과정은 영원. 흐르는 시간 속에 꿈은 선명.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내 왕관을 빚어가네.
피할 수 없는 자리야. 전투는 질 수도 있어 괜찮아. 전쟁은 내가 꼭 이길 테니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막막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닦아내. 흐린 하늘도 결국 맑아질 테니 내 나라의 태양은 나의 믿음이니.